윤석열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부터 3년 반 뒤에 대선에서 내가 표를 찍어서 못 기다린다는 게 저는 우리나라 한 70%의 국민들의 마음 같습니다. 200석을 달라 180석을 달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지방분권공화국 넣고 대통령 중임제 넣고 현 대통령의 임기는 향후 대선 시기로 한다는 부칙조항만 하나 있으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도함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. 도와주십시오. 저 질문지를 한 3번 고쳤는데 개헌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오늘 또 기사가 쫙 나서 아니 제가 뭐 그 얘기를 이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목을 그렇게 이제 뽑으셨는데 기본 전제는 우리가 200석을 달라 180석을 달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국민들이 저 사람 민주당에게 또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 진영에게 표를 몰아줘야겠다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이유가 지금부터 3년 반 뒤에 대선에서 내가 표를 찍어서 못 기다린다는 게 저는 우리나라 한 70%의 국민들의 마음 같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 국민들이 화가 나고 짜증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종식시키지? 무장혁명을 일으키겠습니까?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탄핵을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탄핵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. 그 탄핵이라는 단어가 법률적 탄핵이란 것 외에 정치적 탄핵을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. 법률적 탄핵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고 하면 아주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. 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바뀌고 있거든요. 그 박근혜 정부 때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이 거리에서 촛불 들고 탄핵 하신 이유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탄핵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. 그거는 근데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200석이 만들어서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.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고 다른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. 그건 뭐냐면 똑같이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제가 200석 쉽게 되고 이 얘기를 한 게 전혀 아닙니다. 근데 국민들의 분노가 모여서 그 최대치가 발휘되고 민주당 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200석이 된다고 전제할 때 얘기입니다. 그 경우 탄핵이란 거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. 그거는 개헌이란 게 있다. 그 개헌은 뭐냐면 19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잖아요. 변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만 넣자는 겁니다. 평균적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5.18 넣어버리면 아무도 반대를 못할 거예요. 그 5.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면 5.18을 모독하는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가 됩니다. 헌법 전문에 5.18 넣는 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육시방쟁 다 찬성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지방분권공화국 넣고 대통령 중임제 넣고 우린 수십 년간 6공헌법하에 사는데 7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조건 하에서 현 대통령의 임기는 향후 대선 시기로 한다는 부칙조항만 하나 있으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12월에 대선 나가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나가고 예를 들자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쪽은 오세훈이 될지 모르겠는데 4월 총선하고 12월에 대선할 수 있다. 물론 전제는 매우 어렵지만 200석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상상력을 좀 가져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. 2024년 한국의 봄이 올까요? 대한민국 봄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.
서울의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보고 있고 우리 국민의 거의 90%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 것 같습니다. 과거에는 두려워서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말을 못했거나 하더라도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 정말 나쁜 놈이었지, 전두환 정말 나쁜 놈이었지, 다 모두 생각할 겁니다. 저는 2019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검란이라고 얘기한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반정부, 야당 포함해서, 야당이나 비판 언론 포함해서 통계를 봤더니 열흘에 8번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즉 총칼 대신에 수사권, 기소권이 활용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일정한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. 청년들이 농반 진반으로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뭐라고 떠들면 너 압색 당하려고 그래? 이런 말 술자리 다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법률적 폭력이죠. 합법적 폭력을 구사해서 통치를 하는 건 저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고문과 폭행과 이런 야만적 폭력도 이겨냈고 전두환 정권을 끝냈거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폭력적 권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데 극복하기 전 단계가 뭐냐 하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권력을 가진 세력에 대한 조롱의 감정입니다. 진짜 한심하다 쟤들. 수준이 한심하구나. 이 감정이 드디어 전 국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모습에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모습에서 진보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도 이건 아닌데 조롱의 감정이 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디오르백을 보고 디오르백을 받는 모습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들을 끌고 가서 파리에서 파리 엑스포에서 폭탄주를 매기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닌데 이거는 단순히 공포가 아니거든요.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공포를 느낀 게 아니라 진짜 웃긴다라고 생각이 들죠. 한심하다. 저 사람들 왜 저래? 이런 감정이거든요. 그건 전 그 다음 단계의 감정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로 바뀌는 거죠. 전 지금 공포에서 조롱으로 왔습니다. 공포의 조롱. 저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, 한심해. 이 상태로 느끼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 힘을 모아서 고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. 힘이 없더라도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잖아요. 저의 해석입니다. 귀가 없고 그냥 사물에 불과한 콘크리트지만 그 공명, 울림이 담벼락을 타고 가서 전달될 것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은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제가 법무부 장관 35일째만 해봤거든요. 제가 장관 하나 더 해보겠다고, 장관을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.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이라는 걸 해봤고 시쳇말로 이름도 조금 나봤는데 다 박살이 났었거든요. 저만이 아니라 전체 가족이 도륙이 되었는데 그러면 저도 저와 저 개인의 가족의 명예를 회복한다 그것만으로 또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도함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 계신 분보다 감히 말하자면 제가 한 10배쯤은 강할 거라 생각합니다. 이렇게 말 떠들어놨으면 제가 말에 상응하는 행동, 그 말을 책임지는 행동은 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와주시고 제 친구와 동지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야 제가 뭘 할 수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.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